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돋보기의 임평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여러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이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대표를 뽑는 제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대 정당보다도 군소 정당에게도 이렇게 자리를 분배함으로 인해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표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네, 비례대표제 후보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나 소외된 계층의 인물들을 위주로 선출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입법 정책 활동이 가능하겠죠? 네, 오늘의 주인공도 그 전문가 중에 한 분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는요, 모두 13명의 비례대표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이혜영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1962년 경기도 포천 출생의 이혜영 의원. 숙명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전문 강사,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 부본부장, 대한약사회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 본부장 등으로 활동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소속 제10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으로 의회 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약사의원으로서 도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오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출신 이혜영 의원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과 소통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이 나가고 나서 주시는 의견 잘 경청했다가 앞으로 남은 의정 활동에 제가 잘 반영해서 더 좋은 의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정 활동하신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어가니까 네. 방송을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많이 안 지금 해봤습니다. 좀 긴장하셨죠? 네. 긴장 좀 풀 겸 네. 개인적으로 경기도 의회에 142분이 계신데 네. 그 가운데 우리 저희 스튜디오와 가장 가까이 사시는 분이 몇 분 걸리셨다고요? 예, 여기 오는데 5분 걸렸습니다. 네. 그만큼 마음이 가까우니까 네. 오늘 네. 인터뷰 좀 정겹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예. 이웃 사촌입니다. 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본격적으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혜영 의원님의 그 경력을 살펴보니까 30년 넘게 약사로 일하셨어요. 아, 네. 그러다가 제10대 경기도의회 초선 의원으로 당당하게 입성을 하셨는데요. 참 그 1년간 활동을 하시는 동안 얼마나 또 설레이는 마음과 또 긴장되는 마음이 공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떠셨어요, 활동? 네. 저는 그 30년 동안 그 약국, 개국 약사로 활동하다가 주어진 이 4년이 제 인생에서는 너무나 큰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설레게 그렇게 경기도 의회에 첫 발을 디뎠는데 사실은 제가 그 전문 직능 대표로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 그 요번에 저희가 너무 소수 정당이다 보니까 네. 같은 상임위에 같은 정당 의원님들이 없었습니다. 안 계시죠? 없는 위원회도 있고 네네. 또 둘이 겹치는 경우는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또 이것이 또 제가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간혹 제가 이제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이것을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보다 네. 더 많이 설명을 해야 되고 많이 설득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예. 그래도 우리 그 경기 그 또 의회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경기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무난히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약사 합격하실 때보다 아마 1년 동안 공부한 게 더 많으실 것 같은데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약사로서는 어찌 보면은 저 하나에 국한된 거지만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제가 저를 지지해준 우리 그 도민들을 생각한다면 네. 그 도민들의 모두의 행복이 관여된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 전문가적 역량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네. 그동안에 수많은 조례안을 또 발의하고 개정을 하고 계신데 한번 짚어보죠. 하나씩. 네, 그렇습니다. 먼저 마약 문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이요? 네. 말만 들어도 무섭네요, 갑자기. 어떡하죠? 무서운 네. 질문을 처음부터 예, 예. 드리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 최근 버닝썬 사건 때문에 네네. 마약 문제에 대해서 대중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도내에서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좀 짚어볼 텐데 네. 대책이 그에 반면에 부실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치료가 아닌
처벌 위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치료와 예방에 훨씬 더 이렇게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어떤 대표를 발의하셨어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마약이라고 하면 진짜 아까 네네, 무섭죠. MC님께서도 무섭게 생각하고 또 저는 이제 그 약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마약에 대한 마약 정책에 대해서 이전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제가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네. 네. 우리 학생들한테 마약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니 하고 물어보면 네. 다 뿔이 달렸다고 아. 이렇게 대답하는 마약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사실상 마약은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마약류는 많이 있습니다. 강한 진통제, 또 마취제, 네. 그다음에 우리가 수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의료 목적으로 쓰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것들이 의료의 목적이 아닌 사회적인 다른 목적으로 쓰여졌을 때 우리가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약은 우리가 마약류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죠. 내성이 있습니다. 네. 또 이걸 끊으려고 해도 금단 증상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서 예. 굉장히 그 혼자의 의지만으로 이 마약을 끊는 거는 내가 실수로 마약을 입에 대서 네. 이렇게 호기심으로 접했다 할지라도 의지만으로 끊으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치료해야 하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죠. 그래서 재범률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죠. 얼마나 그래서 재범률이 재범률이 이제 제가 2018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예. 2017년 통계를 대범해서 이렇게 발표한 거를 보면 우리가 우리가 마약류에는 향정성 의약품, 대마, 예. 또 마약, 몰핀 네. 같은 마약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거의 재범률이 40%, 30%, 8% 이렇게 육박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현재 경기도에는 굉장히 그 두 가지 마약 정책에서 실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 이 중독자들의 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예방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마약 사범에 비해서 또 재범률에 비해서 너무나 그 금액이 작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의하게 된 거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예.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독자들이 재활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중간에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검찰에서도 항상 그 전에는 처벌 위주의 그런 정책뿐이 필수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이 별 효율적이지 않다. 이제는 치료를 해야 된다. 네. 사회 복귀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로 점차 정책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조금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조례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조례 내용은 그 예방 사업만 있었다면은요, 요거 그런 거 있어요. 치료 보호, 또 재활, 네. 사회 복귀 사업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서 네. 그런 사업비를 투입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가 됐다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 담배를 끊기 위해서 네. 많은 예산들이 많이 좀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마약류 특히 좀 얘기하시기를 처벌보다는 네. 예방을 잘해야 된다. 치료를 잘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만 봤던 마약류 무섭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바로 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발의하신 조례안이 실효성을 꼭 거두시기를 저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마약 없는 밝은 경기도를 네. 제가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경기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한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네, 앞으로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 이제 편의점 약 실태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난 2012년 시행됐던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와 관련해서 이 부작용 실태를 조금 지적을 하셨어요. 네. 사실 그 소비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의점 약이 좀 편할 때도 편하죠. 있긴 하거든요. 네,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의약품은 먹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거는 아시고 계시죠? 네. 네. 그중에 또 일반 의약품 중에 그래도 부작용이 그리고 부작용 같은 것들이 좀 경미하다고 해서 그 우리 국민들이 좀 그 사용하기에 편리하기 위해서 안전상비 의약품이라는 품목으로 13 품목이 24시간 편의점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약사 출신이다 보니 나갔다는 표현을 쓰게 되네요. 네,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이 중에 가장 저 혼자
생각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첫 번째로 이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이 명칭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 명칭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국민들이 오인하고 오남용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편의상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지 부작용이 없는 의약품은 없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런 부작용이라든가 사용법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서 편의점으로 내보내긴 하지만 예. 이것들이 오용되고 남용되고 또 그 함부로 사용되었을 때 과량 사용되고 했을 때 예.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 예로 이제 우리가 그냥 막연히 부작용이 많다 이런 것보다 수치로 좀 보면 네. 그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2012년 11월 15일부터 저희가 안전상비약이 편의점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편의점 안전상비약 규모가 지금 현재 한 2013년도에 비해서 한 2.5배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예. 근데 그만큼 부작용 보고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작용 보고 건수를 본다면 우리가 이게 안전상비약이라는 이름이 전혀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그 사용할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근데 해봅니다. 반대 네. 입장에서 제가 살짝 좀 질문을 던져보면 네. 평소에 약사업계가 편의점 의약품 판매에 어떤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어요, 지금까지 시작 때부터 약사시니까 네네. 그렇죠. 이에 대한 뭐 제재가 아닌가 하는 목소리. 일반 시민들은 너무 편리한데 소화제 이렇게 쉽게 사고 뭐 두통약을 좀 쉽게 살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경우 많은 분들이 편리성은 정말 그렇죠, 좋은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저도 네. 사실은 가까운 편의점 가는 게 어떤 때로는 그저 조금 더 멀리 있는 약국 가는 것보다 편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한 어떤 뭐 약사가 약을 뺏겨서 어떤 수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했듯이 의약품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전문가 경험이나 어떤 느낌에 의해서 복용하게 되면 이 부작용의 정도가 더 크게 되겠죠. 한 그렇죠. 예로 편의점에서 약을 판매하게 되면 교육을 받아야지만 이걸 취급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몰랐어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편의점 약을. 주가. 네. 편의점 그렇군요. 주가. 그런데 이 편의점 24시간 편의점 주가 점주가 24시간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죠. 그렇죠. 네. 예. 편의점 하면 저희가 아르바이트생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사람은 점주, 그다음에 이거를 판매하는 사람은 아르바이트생. 네네. 그래서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거를 그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교육을 시키고 전달하라는 건데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를 판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네.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전한 방침으로 또 이 판매하는 사용 개수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네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앞에 하나를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 아르바이트생이 네. 이렇게 우리가 할 때 하나씩 2번 판 거로 기록하는 이런 편법을 이용해서 하고 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품목을 늘리고 줄이는 거 이전에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도 제도하에 잘 관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안전하다고 인정됐을 때 네. 우리가 또 국민들의 편리성은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문가로서 국민들의 사실은 건강이 굉장히 걱정되는 차원에서 저희가 네. 편의점 약의 품목을 좀 늘리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 검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건강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이제 국민들의 건강을 좀 걱정을 하시는 거고 네. 또 이제 편의성과 또 건강을 함께 가져가려면 제도가 더욱더 확고하게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내용 중에 경기도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렇게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3월 수정 가결되면서요, 정원의 자율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조례안의 발의 배경과 자세한 내용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발의한 조례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고요. 네. 저도 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의원으로서 굉장히 그 자신감과 뿌듯함을 느낀 조례이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걸 발의하고 이거를 심의해야 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관철시킨 조례거든요. 근데 이 조례는 근데 이거는 기획재정위 조례인데 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제가 발의를 하게 됐나 이런 게 궁금하지 그러네요. 않으세요? 네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발단이 이렇습니다. 그 상임위들은 의원님들이 그 현장 방문을 해서 저희가 그 입법화하고 또 집행부가 집행하는 정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현장 방문을 수시로 합니다. 경기도에는 6개의 도립의료원이 있습니다. 포천에 있고 파주에 있고 또 의정부에 있고 안성에 있고 이천에 있고 수원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쭉 현장 방문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그런 수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는 공공의료라고 해서 결코 민간 의료의 질이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호인력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같은 보건의료인으로서 그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적을 했더니 그거의 문제가 뭐냐면 이 정원조례 때문에. 네. 그죠? 공무원의 산하기관은 출자 출연 산하기관은 공무원 정원의 110%를 넘지 못한다는 그 정원 조례 제한 때문에 네. 인력 충원을 못하는 인력 충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에 걸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조례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반드시 이거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왔는데 보니까 이게 단순히 이 의료원의 문제만은 아니고 36개 출자 출연 기관 모두에 해당되는 그런 조례더라고요. 네. 또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경기도민들의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네. 한 간호간병 통합 시스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네. 근데 이 제도가 실천되려면 간호 인력이 대폭 많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는 너무 급한 마음에 의료원만이라도 제외시켜달라. 예. 이 조례에서 네. 이런 개정안을 단순하게 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은 기관들이 연계돼 있어서 네네. 이번에 심사숙고 끝에 의료원만 뺀 게 아니라 정원 110% 상한선 자체를 없는 거로 이게 없애는 거로 제가 발의한 거에 수정. 예예. 없앴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 없앤 게 아니라 상한선 110%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수정안으로 통과됐습니다. 네. 어쨌든 큰 역할을 네네. 하신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조례가 또 바뀌면서 경기도 의료원. 네. 그렇죠? 저희가 2014년도인가요?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네네.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굉장히 어떤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거네요. 그죠? 네. 저는 이걸 계기로 해서 경기도 네네. 의료원이 정말 발전하기를 너무나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병원 시스템만 고쳐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또 실력 있는 또 소명감 있는 그런 의료진과 네네. 또 인력들이 있어야 네. 이렇게 잘 발전할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좀 풀린 셈입니다. 네. 근데 이제 경기도 의료원이 처음 개원됐을 때와는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예, 민간 병원도 많아졌고, 예. 네. 그죠? 굉장히 그 큰 민간 병원도 많아졌고 또 교통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라기보다는 그 공공의료가 실행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경기도 의료원이 맞습니다.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민간 병원에서 꺼리는 질환 치료나 또 언제 번질지 모르는 응급 감염병 대책 마련, 또 저소득층을 위한 그 의료 정책 네. 이런 것들을 지역에 맞게 특성화시켜서 실천하는 네네네. 그런 의료원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으로 뛰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네. 어쨌든 공공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씀하셨듯이 민간 병원이 꺼리는 일들을 감당하니까 굉장히 네. 중요한 역할이에요. 무엇보다 방향성과 철학이 중요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신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초반에 좀 얘기를 했어요. 소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으로서 좀 아쉬운 점이 많다. 아무래도 비교섭 단체이기 때문에 의정 활동에 어려움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안 어려운 척 하지만 어렵습니다. 네, 뭐 어렵다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어렵습니다.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가장 어려운 점은요. 우리의 의견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섭단체가 2개 이상이면 상임위에서도 각 당의 간사들이 있어서 어떤 그 의견이 이렇게 상충되면 조율도 필요하고 또 굉장히 중요하면 관철도 시키고 이런 중간 역할이 있는데 이제 저희 지금 현재 상태, 경기도 의회 상태는 그 상태가 못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 비교섭단 소수 정당의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경기도민을 위해서도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가서 경기도민 전체가 그죠? 만족할 만한 정책이 나오는 게 좋은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경기도의회가 협치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리가 뭐 이제 1년이 지나서 우리가 파악해 보건데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의 정책들이 약간 급진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서로 견제 세력이 있다면 중간에서 브레이크도 걸리고 그다음에 또 절충도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그 같은 다수의 여당 의원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이게 걸러지는 거 없이 그대로 실천되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 한 예로 보면은 우리 도지사님께서 가장 많이 하는 복지 정책 중에 청년 복지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네. 한 예로 이제 청년 연금 정책 이런 것들은 네. 저희가 그 경기도 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걸러져서 네. 수정하고 다시 보완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수정이 많이 안 된 상태로 다음 회기에 네. 또 그대로 올라오는 네. 그런 거는 사실 옳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의회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네. 되는 거는 굉장히 굉장히 좀 슬픈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의원은 네. 경기도민 전체 행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어떤 정치인의 공약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두가 경기도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생 중심 또 사람 중심의 경기도의회가 본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또 저희에게도 협치를 요구한다면 예. 작은 힘이지만 예. 보탬이 되겠습니다. 네. 의회 민주주의의 첫 번째 기능이 견제인데 네. 그걸 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네. 많이 섭섭하시고. 많이 섭섭합니다. 네, 그렇죠. 또 그 기능이 좀 커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너무 제가 섭섭하시긴 해도. 아무리 열심히 네네. 해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간다는 게 네.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아니, 의원님 그래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분밖에 안 계시니까 네.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자, 아직 못한 이야기 있으면 이제 마지막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 마지막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보수를 지지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 저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또 경기도 교육청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견제하고 감독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 의석 구조로 보았을 때 자유한국당 의원 한 명 한 명이 할 역할은 너무나 큽니다. 더욱더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해서 도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채찍과 응원을 주시면 경기도의 행복 비타민 의원이 되도록 그렇게 마지막 남은 3년 열심히 네. 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약사이시니까 비타민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경기도의회에서도 비타민다운 멋진 꼭 필요한 의원님 역할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르한 후보자만 당선이 되는 승자 독식의 이 선거 구조에서는 양대 정당으로만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경기도민들의 의견들은 단 두 가지로만 나뉘는 것은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비례대표는 꼭 그 의회에 네. 비타민 같은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만난 이혜영 의원님도 또 활약이 그만큼 큰 만큼 저희도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례대표 의원님들 힘내시고요. 자, 의정도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